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과세 판단이라든지 부담부증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난 주택을 2011년 2월에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 6일부터 멸실되는 2016년 10월 5일까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를 해요. 그리고 멸실 이후 2018년 2월 27일에 신규 주택이 준공이 됩니다. 자, 본 케이스에서는 이 주택 외엔 다른 주택은 없다라고 하고요. 이때 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멸실 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양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달라지겠죠.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택이 멸실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간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장이혼을 했어도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시점부터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나왔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즉 준공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하지 않는다라고 2018년도에 해석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과거의 내용도 좀 살펴보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일 후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실질과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관처일 이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입주권 관련된 부담부증여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장기임대 주택이 있어요. 세제 요건을 갖춘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장기임대 주택이 있고 그 2005년도에 취득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주주택이 얘를 그냥 팔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2017년 11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요. 그리고 멸실되기 전에 2019년 12월에 증여를 합니다.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증여자산가액을 30억으로 확정을 시키고 여기에 세입자를 받아서 실제 거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과 대출금에서 이게 20억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해요. 그러면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낮지만 실제 증여 당시에 멸실되지 않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부담부 증여가 가능할까요? 요 질문입니다. 자, 그 실제 질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소득세법 167조 3의 1항의 2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관처일 이후로는 주택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 비과세가 적용이 될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만약에 이게 고가주택일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있냐라는 게 이슈입니다. 앞의 케이스처럼 이걸 실질과세로 보아서 내가 실제 임차인을 받고 실제 이 채무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적게 내고 증여자 입장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 또는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라고 그러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2020년 3월에 해석 사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케이스처럼 실질과세, 그러니까 이 입주권을 얘기할 때는 실질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처일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얘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법이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규정들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